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언니, 이번 제사 때 혹시 바쁘면 내려오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회사에 한 달 전부터 말해놔서 괜찮아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만 내려가도 되는데. 아가씨,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저는 어머님 음식이 맛있어서 그거 먹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특히나 그 깻잎전은 진짜 환상적이에요. 거기다 그 나물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올 때 어머님이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반찬이면 일주일 동안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나열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어요. 둘째 언니, 진짜 특이한 거 모르죠? 제가 뭐가 특이해요? 제가 여기저기 들어보니 시어머니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둘째 새언니는 매번 조금이라도 못 가지고 가서 난리잖아요. 엄마도 둘째 새언니 보면서 맨날 특이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야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도 엄청 재미있고요. 사실 우리 친정은 제사를 안 지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암튼 아가씨도 내려온다니까 이번에는 더 재밌겠네요. 우리 깻잎전 엄청 많이 해요. 그 깻잎전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오직 깻잎전 생각뿐이었기에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 순간 신우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 언니, 이번에는 큰 새언니도 내려온다고 했어요. 형님이요? 형님 항상 바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안 왔으면 하는데 굳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너무 그러지 마요.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사실 큰 새언니가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또 얼마나 징징대고 짜증낼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도 내려와 준다는 게 어디예요.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도무지 좋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내 한 번을 안 내려오다가 엄마가 그 말 꺼내자마자 내려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가씨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형님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말을 듣다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형님은 시댁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네 부부보다 우리 부부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결혼 후 시댁 행사에 거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댁 가족들이 막무가내로 참석을 하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그 이유는 시부모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갈 때마다 음식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챙겨주시느라 여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정 많은 시부모님의 행동에 시댁에 내려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시댁 마당에는 감나무뿐만 아니라 대추나무와 자두나무까지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그 나무에 열매가 익어가면 제가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딴 열매를 가득 베어 물면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곤 했어요. 또한 집으로 돌아갈 때면 친정 부모님께 드리라고 상자에 가득 담아주기도 했고요. 시골 풍경 가득한 시댁에 내려가면 복잡하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시댁은 제게 있어 불편한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놀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은 많이 까칠한 편으로 매사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사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고 명절날에도 시댁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으로 향하곤 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굳이 상관하고 싶지 않은 듯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때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두 사람을 보며 시부모님이 처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부부가 병문안을 간 날 시어머님이 나무라듯 말을 꺼냈어요. 이제 많이 나아져서 그만 와도 된다니까 뭐 한다고 또 왔어. 이러다 니들도 병나겠다. 주말이라도 저희가 교대를 해드려야 어머님도 좀 쉬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있을 테니까 어머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아가씨도 내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당연히 내려와야죠. 괜찮다니까 넌 암튼 말을 안 들어. 지금껏 얼굴 한번 안 비춘 인간들도 있는데 니들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참고만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러다 우리 초상 치른다고 해도 코빼기도 안 비출 인간들이야.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두 분이 많이 바쁜가 보죠. 바쁜데 놀러 다녀? 네? 놀러 다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누이 말로는 사돈 양반들이랑 주말마다 놀러 다니느라 아주 바쁘다고 하더구나. 그 뭐냐 인터넷 거기에 맨날 사진 바꾸고 난리도 아니라잖니. 내가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시어머님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평소 전화 한 통 없던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혹시 말이야, 최근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적 있어? 어제도 통화했는데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이 별다른 말 없었어? 별다른 말이라니요? 저는 그냥 아버님 괜찮으신지 그 얘기만 하다가 전화 끊었는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자라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거라고 말씀하셨다지 뭐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듣기로는 시댁에 재산이 꽤 있는 걸로 들었거든. 할아버님께 유산으로 땅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건 저는 잘 몰라요. 그이랑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서요. 형님의 물음에 관심 없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그런 제 모습에 형님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없다니? 난 동서가 무진장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여우 중에 상여우였구나? 상여우라니요? 그렇잖아. 혹시나 우리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까봐 벌써부터 견제하는 거잖아? 세상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그치만 동서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말이야. 시부모님이 시골분들이잖아. 내가 들어보니 시골분들은 무조건 장남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 그니깐 헛수고하지 말라 그 말이야. 라며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조금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몇 년 안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말을 했답니다. 형님이 말한 것처럼 시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에게 무조건 많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 뒤부터 형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사람이 뻔질나게 시댁을 드나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형님이 제사에 참석을 한다는 말에 아가씨뿐만 아니라 저도 걱정이 앞섰는데요. 생전 안 내려오다가 얼마 전 명절에 시댁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형님이 워낙 남의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라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누이가 짜증스레 시어머님께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 큰언니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누가 오라고 했어? 지가 알아서 온 거잖아. 엄마가 재산 얘기한 대로 그런 거잖아.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서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첫째는 여기 내려오는 거 자체가 고역일 테니 그냥 냅둬. 시어머님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시어머님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제삿날 형님과 아주버님도 내려왔고 시어머님이 쉴 새 없이 형님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첫째야, 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이 전이나 부치거라. 전이요? 이 많은걸요? 아님 네가 나물 다듬어서 무치던지. 나물 손질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괜찮겠니?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전 부칠게요. 근데 어머님, 제가 며느리를 대표해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우리 집 며느리가 1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둘밖에 없는데 대표는 뭔 놈의 대표니?
둘밖에 없으니까 더 그런 거죠. 암튼 그건 그렇고, 어머님, 지금 이런 거 완전 쓸데없는 일인 거 알고 계세요? 난데없이 쓸데없는 일이라니. 그렇잖아요.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걸 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 한 번 잘했다. 네 말대로 그냥 사서 쓰면 될 걸 가지고 사돈 양반 두 분은 내 음식을 만들고 계신 거라니. 내가 듣자하니 그동안 우리 장남이 처갓댁 가서 내내 전 부치고 명절 음식 준비했다면서. 그러니까 네 논리대로라면 친정에서 하는 건 괜찮은 거고 시댁에서 이러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뭐 그런 말인 거니? 시어머님의 말에 형님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당황한 형님이 아주버님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뭐야? 설마 당신이 말한 거야? 아니, 그게 명절날 하필 내가 전 부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했길래 처가댁에서 전 부치고 있다고 했지. 됐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앉아서 전이나 부쳐. 특히나 그 깻잎전은 태우지 말고 잘 부쳐야 한다. 시어머님이 강조해서 몇 번이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형님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음식을 정리하던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둘째야, 넌 깻잎 좀 많이 가져갈 거지? 네, 어머님, 나물도 많이 담아주세요. 라며 제가 신나서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이 제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동서도 음식 받아가서 내다 버리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버리다니요. 아니, 요즘 누가 시댁 음식을 먹어. 난 입맛에 안 맞고 해서 가져가도 절대로 안 먹거든. 형님 명절에 어머님이 챙겨주신 음식 가지고 갔잖아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순간 형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보니 동서 진짜 여시 중에 불려시였구나?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네. 이거 왜 이래? 동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식 버렸을 거 아냐? 알만한 사람끼리 진짜 왜 이래? 나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도 돼. 나도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다 버렸거든. 요즘은 그게 유행이잖아. 내 친구들도 다 그러거든. 그니까 내 앞에서 굳이 안 숨겨도 돼.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형님이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놀란 채 대답했습니다. 형님, 안 먹을 거면 어머님이 주실 때 그냥 괜찮다고 하고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다 휴게소에다 버리다니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동서는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주는 음식 안 가져가면 괘씸죄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버리면 되는 걸 굳이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어? 동서도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착한 척이야? 형님, 저는 음식 가져다 맛있게 잘 먹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동서 친정엄마 음식 솜씨가 형편없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렇잖아. 맛있는 친정엄마 음식 먹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시댁 음식을 먹겠어? 난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내 친구들도 시어머니가 주는 음식 다 버리거든. 근데 동서는 비위가 좋은 건지 아님 시부모님 재산이 욕심나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참 최선을 다하네. 형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조금 특이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시어머님이 주신 반찬들을 차에 싣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형님과 제 손을 잡고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둘 다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내려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반찬이랑 과일까지 이것저것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맛있게 먹으렴.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형님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찌나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던지 제가 형님에게 속삭이며 물었어요. 형님, 설마 이 음식들도 다 버릴 건가요? 당연하지. 거기 땡땡 휴게소 있잖아. 거기가 버리기 최적의 장소라니까. 혹시 동서도 버리려면 거기다 버려. 버릴 거면 그냥 저 주실래요? 전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동서한테 주면 시어머님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각자 길 가자고. 라며 형님이 쌩하니 제 앞을 가로질러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더욱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버린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뒤 초특급 대반전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집에 올라와서 시어머님이 주신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반찬통 맨 밑쪽에 검정색 비닐봉투 하나가 칭칭 감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냄새나는 반찬을 넣은 줄 알고 조심스레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보다가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세상에나 그 안에 무려 200만 원이나 들어있었으니까요. 돈을 확인하다가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말을 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면 니들이 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몰래 넣어둔 거야. 제사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옷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렴. 시어머님 입에서 분명히 니들이란 단어가 새어나왔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혹시 형님 반찬통에도 넣어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난 절대 며느리들 차별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거든. 근데 첫째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건지 전화가 없구나. 아니면 아직 반찬통을 확인 못 해본 건가? 아무래도 아직 도착을 안 한 모양이네요. 어머님, 너무 큰 돈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물었어요. 형님, 혹시 도착했어요? 그럼 벌써 도착했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도 음식 다 버린 거예요? 동서, 아까부터 진짜 왜 이래? 형님이 버럭한 채 짜증스레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뭘요? 그렇잖아. 내가 휴게소에 버린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냔 말이야. 버렸어. 버렸다고.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집에 와서 시댁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반찬통 맨 밑에 검정색 비닐봉투를 넣어두셨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돈? 무슨 돈? 그게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제사 음식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넣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들어있었는데? 200만 원이요. 근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님 반찬통에도 넣어주셨다고 했거든요. 뭐? 200만 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저도 지금 알았다니까요. 그럼 지금 내가 현금 200만 원을 휴지통에 그냥 버린 거란 말이야? 전화 끊어봐. 지금 휴게소에 다시 가봐야겠다. 형님, 거기까지 언제 다시 가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없지 않을까요? 동서 진짜 웃긴다. 설마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늦게 말해준 거 아니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음식 버리면서 혹시 검정 비닐봉투 못 봤어요? 그냥 통째로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어? 바쁘니까 우선 전화 끊어. 형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형님과 아주버님이 급히 차를 타고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형님이 시어머님께 불만스레 전화를 했다네요. 어머님, 주실 거면 그냥 좀 주시지. 굳이 반찬통에 넣어주면 어떡해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다 서프라이즈였지. 그래야 기쁨도 2배가 되는 거 아니겠니? 생각해봐라. 거기에 돈이 200만 원이나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니? 한마디로 횡재한 그런 기분 아니겠냐 그 말이야. 내가 큰맘 먹고 돈 좀 썼는데 넌 전혀 기쁘지가 않은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당연히 기쁘죠.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암튼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너 화장품이나 하나 사던지 해라. 그럼 이만 전화 끊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온갖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진짜 몰랐던 거야? 어떤 걸요? 돈 말이야. 거기 돈 들어있던 거 진짜 몰랐냐고. 형님,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설마 어머님께 반찬 통째 버렸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거죠? 동서는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여?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말하는 뽐새가 영 그렇네. 아,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아니, 뭐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형님이 그 큰돈을 그냥 버렸다는 걸 알면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루아침에 200만 원을 허공에다 날린 내 걱정을 해야지. 어머님 걱정은 왜 하고 난리야? 어머님께서 주신 돈 나눠줄 거 아니면 그만 전화 끊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 넓은 동서가 좀 나눠주는 건 어때? 동서 엄청 착한 사람이잖아. 형님, 남편이 불러서 이만 전화 끊어야겠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라며 제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님에게 10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형님이 마음을 곱게 썼다면 깊은 마음으로 나눠줬겠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 절대 나눠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 형님이 몇 번이나 더 전화를 해서 제게 조금만 나눠달라고 조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두 번째 제삿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서, 이번에도 제사에 내려갈 거지? 바쁘면 그냥 오지 말던지. 아니에요. 어머님께 간다고 이미 말해놨어요. 형님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지. 근데 이번에도 어머님이 반찬통에 돈 넣어주시겠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형님,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절대 반찬 버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왜 이래? 내가 바본 줄 알아? 당연히 안 버리지. 근데 이번에도 200만 원 주시려나? 제사 지낼 때마다 몇백만 원씩 받는데 매년 제사가 10번도 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 제사인 거지? 1년에 딱 2번 있는 거 맞는 거지? 네, 1년에 2번 있어요. 그럼 내려가서 봬요. 난 이번에 돈 받으면 내 돈이랑 합해서 명품백 하나 사려고. 형님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은 시어머니께 돈을 받을 생각으로 그저 신나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시댁에 있는 내내 인생만 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얼굴이 밝아 보였으니까요. 형님이 내내 콧노래까지 부르며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역시나 시어머님이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서 차에 실어주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정성껏 담았으니까 가서 반찬통 잘 확인해 보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반찬통을 받아든 형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집에 도착한 형님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서, 반찬통 확인해봤어? 아니요, 이제 확인해보려고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진짜 어머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 씩씩거리며 말을 해줬는데요.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형님이 반찬통을 이잡듯 뒤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반찬통 맨 밑에 검정색 비닐봉투를 발견하고는 신나서 열어봤다는데요. 비닐봉투를 열어보고는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랍니다. 세상에나 봉투 안에는 꾹꾹 눌러 정성스레 작성된 구구절절한 시어머님의 손편지가 5장이나 들어있었다네요. 아니, 뜬금없이 손편지가 뭐냔 말이야. 그것도 5장씩이나. 손편지요? 그래. 구구절절 뭘 그리도 많이 써놨는지 몰라. 나중에는 트로트 가사까지 써있더라니까. 트로트 가사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또박또박 써놨더라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그나저나 동서도 얼른 확인해보고 나한테 연락 좀 해줘. 형님의 말에 제가 급히 반찬통을 확인해봤는데요. 검정 비닐봉투 안에 역시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둘째야, 이번 제사도 고생 많았다. 이 돈 잘 쓰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만 돈 준 거 첫째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그니까 절대로 받았다는 말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작성되어 있었는데요. 편지를 읽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님은
이미 형님이 음식을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어머님 당신을 너무 물로 봤다면서 형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자세히 작성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편지를 요약해보자면 제사 있기 몇 달 전 형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식을 버린다는 것을 우연찮게 시누이가 듣게 되었고 잔뜩 화가 난 채 시어머니께 이른 모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이 분노의 이를 갈고 있었고요. 결국 제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요. 아가씨, 어머님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그날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엄마한테 다 일러바쳤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첫 제삿날에도 제 반찬통에만 돈을 넣어주셨다는 거네요? 맞아요. 큰 새언니가 어차피 버릴 거 알고 돈은커녕 반찬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넣어놨다고 했어요. 어머님 대단하신데요? 어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말도 마세요. 엄마가 잔뜩 벼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머님이 제 반찬통에 돈을 넣어주셨는데 형님은 딸랑 편지만 5장 들어있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둘째 언니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꼭 돈 못 받은 척 해야 해요. 시누이가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도 역시나 못 받았다고 했는데요. 순간 휴대폰에서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뒤 형님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다네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왜 돈 안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니들 올 때마다 몇백만 원씩 어떻게 돈을 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지금 그거 따지려고 전화한 거니? 아니, 요즘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 인색이라고 했니? 내가 계속 지켜보니까 니들 부부는 싹수가 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하면 했지 니들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줄 생각이다. 그러니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어딨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던가. 니들한테는 땡전 한 번 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고 있어. 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시어머님이 형님의 전화를 차단해 버렸다네요. 그 뒤 형님은 시댁에 몇 번 더 찾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시부모님의 냉정한 모습에 발길을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님이 왜 그리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요즘 시어머님은 형님과 아주버님 얼굴을 안 보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가끔 뉴스에서 시댁 반찬을 버리는 며느리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형님이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